이제 KBO 리그도 한국 시리즈까지 막을 내렸기 때문에 2022 시즌을 팀별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하나이글스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 앞으로도 성적 역순으로 나머지 팀들도 리뷰를 쭉 해볼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올 시즌 하나이글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꼴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했고, 전력 자체가 약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꼴찌를 한 게 그렇게 충격적이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3할 2푼 4리의 요 승률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진했던 거다. 그러면서 하나이글스가 또다시 불명예를 쓰게 됐는데, 요 승률 3할 2푼 4리는 10개 구단 체제 이후의 최저 승률이고, 2003년 이후 최근 19시즌 동안 3할 2푼 4리보다 낮은 승률을 기록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19년 내 최저 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3년 연속 꼴찌에 최근 14시즌 중에 하나가 꼴찌를 8번을 했어요. 올해 승률 그리고 꼴찌라는 성적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아프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시즌 전으로 돌아가서 스토브리그부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글스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외야수였거든요. 뭐 엔간한 외야가 약한 팀이라고 해도 주전 선수 한두 명이 있고 한 자리 내지 두 자리를 가지고 두세 명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구도다, 이 정도로 다른 팀들이 요약이 된다면, 하나이글스는 국내 선수 중에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외야수가 전무하고, 웬간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주전이 아니더라도 뭐 경쟁할 만한 선수들이 몇 손가락에 추려지는데, 하나이글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1군에서 뛸 수 있는 외야수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올 시즌 전에 절호의 기회가 왔죠. 왜냐하면 FA 시장에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야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진 해였거든요. 나성범, 박번우, 김현수, 김재환, 손아섭, 박혜민, 국가대표에서 활약을 하던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내심 하나 팬들은 여기에서 한 명, 많게는 두 명 정도를 영입을 한다면은 5강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법했습니다. 결국에는 요 FA들 중에 단 한 명도 영입을 하지 못하면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하나가 최하위가 될 것은 자명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꼴찌를 한 팀이 플러스 요소가 없이 시즌을 시작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22 시즌에 하나는 성적보다도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는 한 해였죠. 팀 리빌딩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인 정은원과 노시환 선수는 연기되기는 했지만 원래 올 시즌 중에 아시안 게임이 있을 해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역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고, 아까 말했던 무주공산 외야, 그리고 핵심 투수들이 어느 정도 골격은 잡힌 상황에서 A급 선수가 등장해서, 예를 들어 김민우나 강재민 같은 선수가 등장을 해서 팀의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냐, 요 것들이 이제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 모두 올 시즌 하나가 실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꼴찌라는 성적표보다도 내용적으로 올 시즌이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4월에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6연패로 시즌을 시작을 했고, 시즌 초반 정말 초대형 악재를 만나죠. 이미 KBO 리그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였던 니킹엄과 카펜터가 둘 다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틀 동안 차례로 부상으로 아웃이 되게 됩니다. 부상으로 외국인 선수 둘이 나가리 된 팀이 하나가 유일했으니까 가뜩이나 전력이 약한 팀에서 진짜로 대형 악재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국내 선발진으로 뭐 남지민, 박윤철 이런 선수들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버텨주면서 4, 5월을 끌고 왔는데, 여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 싸움이 진행이 되는 이 두 달 동안 팀 역사에 남을 최악의 두 달을 보내게 됩니다. 두 달 동안 단 9승에 그치고 2무 31패를 하면서 승률 2할 2푼 5리, 이 시간 동안 연승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연승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닝 시리즈도 없었고 10연패가 한 번, 6연패가 두 번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팀들은 1년 내내도 있기 힘든 일들이 요 두 달 동안 3번이나 있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글스 창단 이후에 가장 암울했던 요 두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5월까지는 외국인 선수 2명 또 새로 오고 다운사이클을 탔던 타자들도 조금 올라오고, 그러면 순위 싸움이 되려나 싶은 와중에 요 6, 7월을 딱 때려 맞고, 그러면서 이제 6월 10일 이후로는 단 한 번 또 9위로도 올라오지 못하고 쭉 10위로 갔었으니까, 요 두 달에서 사실 하나이글스의 시즌은 끝났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 6월 7월 두 달 동안 하나이글스가 못하긴 했습니다.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운이 없었던 게 참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10개 구단의 득점과 실점 그리고 성적인데, 하나이글스가 압도적으로 마이너스 22의 승패 마진을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성적을 거뒀지만, 득점과 실점을 봤을 때는 득실 마진이 리그 8위였어요. 하나보다 더 득실 마진이 안 좋은 팀들이
팀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들은 하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9승 31패를 냈는데 요 31패 중에 거의 대부분 24회가 3점 차 이내 패배였습니다. 한 점 차, 두 점 차 패배가 엄청 많았고 끝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아쉽게 지고 이런 경기가 정말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물론 요 한두 점 차에서 이기냐 지냐가 강팀과 약팀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냐 뭐 그런 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가 약한 팀이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야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득점을 최대화해서 상대보다 많이 득점을 내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체로 요 득실 마진과 팀의 승패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가 리그 8위의 득실 마진을 가지고 압도적 꼴찌의 승패 마진을 기록한 거는 이건 운도 좀 안 따라줬다. 올 시즌 이렇게까지 성적이 무너질 팀은 아니었는데 불운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 6, 7월에 확 무너진 이후에는 하나의 성적을 따지는 게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뭐 10위가 압도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그 뒤로 큰 반등 없이 이제 10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아쉬웠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외야가 약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압도적인 투수가 없다, 그것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내야만큼은 리빌딩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거는 10개 구단을 통틀어서 손에 꼽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포수 최재훈, 2루수 정은원, 유격수 하주석, 3루수 노시환 네 선수가 동시에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하면서 아쉬웠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웠던 측면이었어요. 내야진들이 기대치만큼만 해줬어도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명씩 뜯어보면 정은원 선수는 뭐 올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에 골든글러브를 탔던 선수고, 특히 이 선수가 특이한 스타일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장타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인데 볼넷을 100개가 넘게 고르면서 출루율 4할대를 기록하면서 눈야구로 가장 첫 번째 손에 꼽히는 선수로 작년에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올 시즌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예년보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넓힌다는 취지로 스트라이크 존 조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스윙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을 보면서 이제 승부를 했던 선수니까 정은원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는 거에 영향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선수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4월 동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걸 크게 만회하지를 못하면서 올해 요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준수하지만 작년만 못했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더 아쉬웠던 거는 요 선수죠. 광백호, 한동희 이런 선수들과 함께 20대를 대표하는 KBO 리그의 슬러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선수였잖아요, 노시환 선수가. 작년에 OPS 0.85에 18홈런을 쳤던 선수니까 당장 올 시즌에 30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올 시즌 뭐 부상도 있고 했지만 장타력에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홈런밖에 치지를 못했습니다. 장타율도 3할대를 기록했고, 우리가 노시환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 거는 차세대 최정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홈런 30개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작년에 그만한 포텐셜을 충분히 보여줬고 국가대표 3루수로 이 선수가 첫 손에 꼽히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는데 장타력이 완전 실종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이 정체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포수 최재원 선수도 작년에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쓰면서 50억이 넘는 돈에 FA 계약을 했었거든요. 특히 작년 시즌에는 2할 후반 타율에 출루율 4할을 기록을 하면서 포수 중에서 뭐 강민우, 양의지를 제외하면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최재훈 선수였는데, 그리고 FA 5년 54억을 줬다는 거는 팀의 리빌딩과 같이 가자는, 중심을 잡아달라는 의도였는데 전 부분에서 성적이 급감하면서 5년 계약의 첫 해에 이런 성적을 내면 앞으로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게 만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요 하주석 선수였습니다. 전면 드래프트 전체 1번을 받았던 선수니까 포텐셜은 충만했었는데 그 포텐셜만큼 활약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운 선수였잖아요. 쭉 주전으로 나왔던 거에 비해서 잘했던 시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썼습니다. WRC 플러스 100 이상을 기록한 첫 시즌이었고, 올 시즌 어떤 활약을 볼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조금 개선됐던 성구안, 볼삼비 이런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126개의 삼진을 당하는 건 31개의 볼넷밖에 골라내지 못했고, 뭐 적극적으로 치는 거야 원래 뭐 하주석 선수의 스타일이니까 바꿀 수 없다고 치더라도 홈런도 5개밖에 안 됐고, 작년에 워싱턴 코치와 함께 조금 개선됐던 요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건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었고, 역사에 남을 만한 막스윙의 시즌이었어요. 하주석 선수 입장에서는 올 시즌 삼진율 리그 전체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박병호, 김재한, 한유섬, 오재일
양석환, 나성범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홈런을 치는 선수들이니까 삼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었고, 삼진이 많은 만큼 볼넷도 많이 골라 나갔거든요. 근데 하주석 선수는 이 목록에서 홈런율이 가장 낮은 선수고 볼삼비도 가장 안 좋은 선수였습니다. 타자의 순수 실력으로 세 가지를 보잖아요. 홈런, 볼넷, 삼진을 보는데 요런 비율을 가지고는 작년만한 공격을 절대 보일 수가 없었고, 뭐 야구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게 당연하지만 야구 외적으로 또 하주석 선수가 굉장히 구설에 많이 올랐습니다. 2년 연속 이 팀의 주장을 맡아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 이글스가 조금 급격하게 리빌딩을 하면서 30대 베테랑 선수를 한꺼번에 다 내보내면서 들었던 외부의 비판이, 리빌딩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야구 외적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장을 맡고 이 선수가 또 그리고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야구 내적으로도 내적이지만 야구 외적으로도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팀원들을 이끌어 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한 시즌이었는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경기장 내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요 장면, 요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를 해서 타석에서 배트를 던지면서 심판이랑 싸우고 퇴장을 당하고 들어오면서 덕아웃에다가 헬멧을 던졌는데 이게 코치에 맞고, 그러면서 KBO 리그에서 공식 징계까지 받으면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사실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판과 다투는 모습, 그리고 클럽하우스란 하나이글스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지만 팀이 이기고 있는데 자기가 안타를 못 쳤다고 덕아웃 뒤에 들어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팀의 리더인 선수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었고 건방지다, 이런 걸로 선수를 평가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하주석 선수가 올 시즌 하나에서 맡고 있는 역할, 하나를 보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시선들을 봤을 때 이렇게 행동했었으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단순히 뭐 야구를 못했다는 걸 떠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죠. 또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결국 외야와 투수진의 새로운 얼굴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외야에도 투수진에도 주목할 만한 새로운 얼굴들이 없었다. 국내 외야수 WAR 순위가 양수 WAR을 기록한 선수가 세 선수밖에 없었고, 이 세 선수 다 거의 뭐 출장 기회를 못 받던 선수였습니다. 가장 많은 출장 기회를 받던 노수광 선수, 올 시즌 만 32세의 선수였어요. 그 다음으로 기회를 많이 받은 선수가 뭐 70경기, 뭐 57경기, 41경기, 그러면서 뭐 성적은 거의 대체 선수의 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적들. 그러니까 올 시즌 전 하나의 외야는 무주공산이었고, 한 시즌 144경기를 치렀지만 단 한 명 또 주전급으로 활약한 선수는 없었고, 내년이 기대되겠구나 할 만한 선수도 없었다. 그 점이 하나 이글스로서는 가장 아쉬운 측면이었고, 투수진에서도 새롭게 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선수는 윤산음 선수 정도? 나머지 선수들은 뭐 자기 하던 만큼 적당히 했다, 새롭게 딱 치고 나가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팀 내 WAR 1위이자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한 선수는 장민재 선수인데, 이 선수는 14년 차의 선수고, 아까 외야에서 봤던 노수가, 장민재 이런 선수들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20대 선수들이 주축으로 딱 치고 나가고, 장민재나 노수광 이런 선수들이 뒷받침해 나가는 형국이 돼야 되는데, 뭐 노수광, 장민재 이런 선수들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주축이 되는 선수였으니까 리빌딩 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 40이닝 이상 던진 20대 투수가 7명이었는데 김민우나 강재민 선수는 이미 증명이 된 선수였다고 보면, 나머지 선수들 중에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남재민 선수는 새로운 얼굴이었지만 ERA가 7점대였으니까 크게 유의미한 활약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 윤대경, 김범수, 김종숙, 윤호솔 요 선수들은 최근 몇 년간 계속 고만고만한 성적을 보이면서 한두 명이라도 브레이크아웃을 해줬어야 되는 선수들인데 올 시즌 역시 고만고만하게 활약을 하면서 흘러갔다. 결국 투수진에서도 뭐 새로운 얼굴이 전혀 없었다. 그게 가장 아쉬웠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와중에 좋았던 점을 찾자면, 투타에서 그나마 새롭게 발견된 선수들이 조금 있었죠. 일단 타자 쪽에서는 김인환 선수 꽤 준수한 활약을 했다. 2016년에 하나로 육선 선수로 입단을 했는데 대졸 선수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공범 후에 올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113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성적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눈에 띄는 거는 이 선수가 16개의 홈런을 쳤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주목을 할 만한 수치냐면, 올 시즌 홈런 순위를 보면 KBO 리그가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박병호, 최정 10년 전에 홈런왕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 올 시즌 역시 홈런왕 경쟁을 했던 선수들이고, 오지환, 김현수, 뭐 이대호, 김재환, 나성범, 한유섬, 오재일, 양의지 30대 초반도 아니고 다들 30대 중후반을 가는 선수들이 다 홈런 순위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20대 홈런 타자들이 완전 전멸한 상황에서 20대 중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는 이정우 선수,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바로 김인환 선수였습니다. 홈런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리그잖아요, KBO 리그가. 내년 시즌 그 후로도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직 20대 선수니까 하나의 리빌딩, 그리고 그 리빌딩이 끝나고 성적을 낼 때까지도 이 선수가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투수 쪽에서는 올 시즌 신인이었던 문동주 선수가 왜 그렇게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말이 많았었는지를 딱 증명하는 한 해를 보내줬죠. 5월에 불펜 투수로 1군을 데뷔했다가 6월에 잠시 말소가 됐었습니다. 부상이 있으면서. 시즌 말미에 재활을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연속으로 선발했던 3경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각각 5이닝씩을 던지면서 ERA가 3.00, 볼넷이 많긴 했지만 삼진 또 많이 잡았고 홈런도 많지 않았고, 그러면서 시즌 최고 구속이 뭐 156, 158까지 막 찍으면서 괜히 문동주 했던 게 아니다, 진짜 대단한 물건이 안에 나왔구나,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시즌 평균 구속이 151.6km였어요. 근데 이게 25이닝 이상 던진 국내 선수 중에서 3위였고 1위와 2위와 고우석, 안우진, 선발과 불펜의 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파이어볼러들이었고, 그 다음이 문동주였으니까 이 선수 만 19세 선수거든. 얼마나 대단한지를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었고, 내년 시즌 뭐 아마 붙박이 선발로 관리를 받으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풀타임 선발로 150 평속을 찍을 수 있는 선수가 국내에 안우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만 19세 선수거든요. 안우진 선수도 제가 만 19세 때부터 프로에서 봤지만 동나이 때 안우진보다 구속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완성도는 더 좋다. 몇 년 안에 이 선수가 안우진처럼 리그 최고 선발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충분히 그럴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위안을 삼을 만한 선수지 않았나. 김이나 문동주가 나왔다는 거는 내년 이후를 충분히 기대할 만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올 시즌이 끝나고 하나이글스는 정민철 단장이 개항 기간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단장이 왔습니다. 손혁 단장이 부임을 했고, 그러면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은 모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단장이 직접 자금이 준비가 됐다, FA 시장이 열리면 빠르게 영입 시도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올 시즌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인 거는 지난 시즌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단 한 명도 영입을 못했던 오프시즌 영향이 가장 큰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거죠. 외야가 부족하니까 뭐 최현성 선수 충분히 영입이 가능하고, 또 양의지 선수도 포수와 지명타자를 띄워주고, 뭐 예를 들어 최재훈 선수를 외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하는, 올 시즌 왜냐하면 포수들이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식으로 외부 영입이 있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올 시즌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 올 시즌이 끝나고 내년 시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시 또 리빌딩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2022 시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결국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다시 내년에도 올 시즌 요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리빌딩이 된 내야가 올해보다는 당연히 잘할 것이고 발전을 할 것이다. 투수 쪽에도 뭐 괜찮은 자원들이 충분히 있고, 또 다른 FA 영입이 있어서 외야가 보강이 된다면 어쨌든 이 팀은 리빌딩을 해가는 과정이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